경기도 시흥시에서 흉기 피습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집니다. 업주를 칼로 찌른 건데요.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범인은 차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인근 공원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70대 남성을 찌르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 용의자의 집을 찾아가 보니 시신이 한 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타고 간 차에 차주 집을 가보니까 거기에 또 시신 한 구가 있었던 겁니다. 두 구의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연쇄살인 용의자의 이름은 차철남, 57세고요. 중국 국적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거죠. 어제 저녁 7시경에 안산시 단원구에서 검문 검색에 걸려 검거가 됐는데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리고 여죄는 없는지 오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 뭐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추정해 볼 때 어떤 성격의 사건으로 추정하십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두 번으로 나눠서 범죄가 이루어졌다. 예. 즉,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신 상태를 봤을 때 이제 두 명은 사망한 지 수일 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전 9시 34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그런 사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연쇄살인 플러스 연속살인의 성격, 음. 그리고 이제 대량살인 성격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묻지마 살인 사건 많았는데 그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전혀 거죠.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연속 살인, 연쇄 살인 거기에 대량 살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결과로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예. 뭐 여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연쇄살인,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 그치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살해를 음.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연속살인,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의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또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또 대량살인에도 포함이 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 여죄가 더 있을 수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살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경찰의 이제 수사에 의하면 지금 수일 전에 사망한 그 두 명의 중국인의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네. 뭐 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음. 지금 이제 수사 중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행동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여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용의자 차철남이 처음 흉기를 휘두른 곳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편의점의 단골 손님이었대요. 그런데 60대 여성 점주한테 칼을 휘두른 거고 그 여성 점주 지금 생명 위독합니다. 이거 역시 우발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는 왜냐하면 이 그 편의점의 직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편의점을 자주 들락거렸고 그 사람하고의 어떤 면식 관계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신 상태 고려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먼저 살해하고 바로 어저께 이제 음. 그 또 두 사람을 추가적으로 살해를 시도를 했는데,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왕 뭐 살인을 시작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경찰에 검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봤을 때 그동안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아.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음. 기회에 내가 뭔가 해코지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치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심리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알게 된 거는 어제 오전 편의점 난동부터 알게 된 거지만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다시 배열을 해 보자면 발견된 시신 두 구의 살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신 두 구, 이 두 구는요, 여러분, 조사를 해 보니까 형제 관계인 거예요. 한 명은 이 차철남 집의 집 주인이었어요. 건물주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건물주, 집주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역시 중국 국적,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죽였어. 무슨 일인지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어차피 드러날 것 같으니 평소에 내가 원한이 있던 좀 손봐주고 싶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인의 집 건물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1시 30분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30분이죠. 네. 오후 30분에 한 1.3km 편의점에서 떨어졌던 그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서 찌른 맞습니다. 그 제가 지금 사람이 좀 70대 남성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맞네요. 건물주고요. 제가 좀 지금 이제 헷갈렸네요.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같이 형제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차주의 집, 그 자기 집이죠. 네.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차 씨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죠. 맞아요. 제가 지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이 시신 두 구는 친형제인 걸로 밝혀졌고 이제 중국 국적의 남성들로 밝혀졌는데 이 두 명이 차철남과의 관계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취재진 질문에 언뜻 얘기를 했는데, 네.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진술이 의미가 있다면, 음. 아마 그 두 사람의 형제, 그 사람의 그 대한 어떤 그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금전인 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차철남 직업은 나오지 않고 있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철남의 말로는 그 숨진 그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범행 동기를 지금 추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 둘에 대해서 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내가 들킬 것 같으니 원한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뭐 손을 봐주자 이렇게 했다면 결국 편의점 업주나 그다음에 인근 공원에서 당한 그 집주인 남성분도 원한 관계, 혹 금전 관계 이랬을 가능성이 클까요? 오히려 금전 관계보다는 예. 사실 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분에게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또 건물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더 나은 입장이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꿀 가능성은 좀 없고, 아. 이게 이제 음. 범행 동기를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금전, 그리고 음. 나머지 두 사람은 원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어차피 들킬 것 같으니 그냥 평소에 원한이 있던 사람들 손봐주자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말씀하시지만 이게 안 들킬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나와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서 범행이 발각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것이 당장은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경찰의 수사가 이제 좁혀질 것이라고 하는 음.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음. 사람을 살해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관련되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음. 소재를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예예. 신고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버틸 수는 없을 거란 판단을 했을 거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후에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4 시간 만에 잡혔어요. 근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1.3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공원에서 또 칼부림을 합니다. 몇 시간 만에 칼부림이었는데 사실 차 타고 도주하려면 훨씬 먼 곳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도 먼 곳까지 가지 않고 1.3 킬로미터 떨어진 공원에서 이 집주인을 또 피습했다는 거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도주보다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공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그 편의점 앞에 지나가는 그 차량을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신도 그 차주집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범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소요된 시간이 4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차로 움직였으니까 좀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설마 1.3km 내에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잡힐 거라는 가정을 본인이 많이 한 것 같네요. 약간 그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적성 살인을 하고 다녔다. 계획 범죄로. 요렇게 보시는 네, 예.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 한 사람의 범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잔혹한 범죄인데 연쇄살인, 연속살인, 거기다 대량살인. 아직 발견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 여죄의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겠죠.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저희들이 말씀 나눴던 예. 그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빌린 돈 갚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서 또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2명을 살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행 동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이 차 씨하고 이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차철남 어제 체포돼서 가면서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사람을 4명이나 찔러 놓고 마음이 아프다. 이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그게 좀 특이한 건데요. 예.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또는 살해 시도를 한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발견된 2명에 대한 그 감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기 감정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옆에서 어떤 구경꾼들이 뭐 아우 정말 안 됐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살해를 한 당사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아마 그 죽은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아주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할 사이라면 한때는 뭐 같은 그 고향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해를 했을 때는 시원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일부는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여기까지. 배제하고 예. 객관화시키면서 니네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이렇게 됐지.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